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9년 1회차 기출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기출문제 풀이하기에 앞서 하나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문제와 답만 보고 가볍게 넘어가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좀 심도 있게 핵심적으로 봐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가라 또는 주의 깊게 봐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스트레스 밑줄 적절한 것.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서요. 핵심적인 단어들은 밑줄을 꺼서 밑줄을 치면서 그으면서 문제를 풀면요. 좀 실수할 확률이 좀 낮겠죠. 자, 스트레스가 뭐죠? 스트레스.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이 자격증을 꼭 합격해야 된다는 거. 꼭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 주변에 내가 공부한다고 다 알렸는데 떨어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게 바로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스트레스는 나쁜 일에서만 발생한다. 만이 있죠. 만. 일에서만. 보통 만자가 있는 것들은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좋은 일에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분 좋은 여러 가지 내가 이걸 선택해도 좋고 저걸 선택해도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좋은데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기분 좋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측면만이라고 돼 있죠. 아니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없거나 너무 많을 때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되고요. 또 일종의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어떠한 이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종사들, 우리가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들, 어떠한 우리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 손님들, 고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없이 이 비행기 항공을 운전하고 있다면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다가 사고가 나지만 어떠하게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의 적정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3번. 스트레스는 직무 몰입과 생산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와 답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누전 차단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시키고 동작 상황의 양부를 확인하는 점검은 양부 좋고 나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작동을 시킨다. 작동을 시켜서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확인하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작동 점검입니다. 작동시키고 작동이란 단어가 있으면 작동 점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전 점검의 종류에는요. 보기와 같이 점검 방법에 의한 종류가 있고요. 점검 주기에 의한 구분이 있습니다. 점검 주기. 2번과 같은 문제보다요. 점검 주기에 의한 방법이 시험에 더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기 점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기 점검 문제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정기 점검보다 문제에서 일정 기간마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정기점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한 주 또는 월, 분기 요런 단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수시점검보다 말 그대로 작업 전, 수시라는 거, 작업 중, 작업 후 요런 단어가 있으면 수시점검. 세 번째 임시점검이 있습니다. 임시점검은요. 이런 정기점검이 끝나서 다음 정기점검 그 사이에 어떤 기계가요. 이상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설비의 이상 발견 시에 이제 하는 게 임시점검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특별점검보다 어떠한 설비를요 신설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고장 수리를 한다든지 요런 단어가 있으면 특별점검. 그 다음에 어떻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후에 하는 게 특별점검이다. 요 네 가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제4의 연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제4의 연구는 주관적이며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제4는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이어야 된다. 바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주관적이다. 산업안전 공부를 하면서요. 주관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4례, 재해가 발생된 사례를 연구할 때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확성 있게 해줘야 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번. 자, 객관적인 위험을 밑줄. 자기 나름대로 판정한다. 밑줄. 나름대로 판정해서 의지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인간의 심리 특성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답은 3번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객관적인 위험을 자기 나름대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길에 여러분들 운전해 가시다가요. 빨간불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시골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 이게 바로 리스크 테이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와 답 가볍게 봐주시고 5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교육의 3단계에서 생활 지도 작업 동작 지도 등을 통한 자 안전의 습관화 밑줄 위한 교육은 뭐다? 습관화라는 단어가 나오며 태도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교육 방법은 지기태 종류가 순서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지기태 순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지식교육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찾는 방법입니다. 지식교육은요, 우리 말 그대로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들이 알아야 될, 숙지해야 될 어떤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규정의 숙지, 법령이죠. 법령을 알아야 되죠. 규정의 숙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식교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능교육. 두 번째, 기능교육입니다. 규정을 가리키고 난 뒤에 이제 직접 기능을 시키는 겁니다. 얘는 스스로 행한다. 스스로 행함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능교육이 되겠고요. 또는 시행착오에 의해서 얻어지는 교육이다. 시행착오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능교육이고요. 지기태 나머지는 뭐다? 태도교육이죠. 태도교육은 뭐다? 규정, 이론을 배우고 스스로 행해서 시행착오로 얻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태도교육을 통해서 습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습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무조건 태도교육.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태도교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모랄 서베이의 효용이 아닌 것은 모랄 서베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의 사기와 의욕, 태도 등을 측정해서 우리 사기조사 또는 태도조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효용이 아닌 것은 6번과 같은 문제도 문제와 답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조직 또는 구성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아니죠. 이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종업원의 정화작용 즉 카타르시스죠. 정화작용을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로자의 의욕과 태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카타르시스 정화작용 근로자가 이때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 감정들을 풀어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데 대한 자료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근로의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4번 근로자의 심리 또는 욕구를 파악하여 불만을 해소하고 노동 의욕을 높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와 답 6번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준 중에서 자 밑줄 기본 모형의 색상이 빨간색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에 답은 고온 경고입니다. 자, 한번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려볼게요. 이런 고온 경고 삼각형이 있고요. 요렇게 집 모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모형이 색이 빨간색이 아닌 것은 자 얘는요 이 밖에 기본 모형은요 얘가 무슨 색이냐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호 있죠. 관련 부호. 예, 관련 부호도 이제 검은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색입니다. 이 바탕색. 이 바탕색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7번에 이제 4번이 된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간의
적응기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적응기제 밑줄. 적응기제라는 것은 어떠한 욕구 불만, 내가 살면서 욕구 불만에 나타났을 때, 직면했을 때 어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취해지는 행위를 우리가 적응기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래서 답은 1번 갈등입니다. 문제 보기에서 적응기제 있고 갈등이 있어 무조건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억압, 공격, 합리화 이런 적응기제의 하나는 종류인데, 자, 적응기제의 기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공격적 기제가 있어요. 공격적 기제는 말 그대로 욕설, 뭐 폭언,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피적 기제가 있습니다. 도피적 기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피, 욕구 불만에 도피하고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하는 부분들 기제. 여기는 종류가 중요합니다. 백일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행, 억압 있고, 그 다음에 반동 형성, 그 다음에 고립 이렇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어적 기제다. 방어적 기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거죠. 보호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방어적 기제다. 얘는 승화, 그 다음에 보상, 합리화, 투사, 동일화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별표 3개입니다. 도피적 기제에 포함되는 것은, 방어적 기제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거든요. 자, 앞글자만 딱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적 기제는 뭐다? 고태반이 100억이다라는 겁니다. 고태반이 뭐다? 100억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적 기제는요, 보합동으로 투승하자. 보합동으로 투승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과 같은 문제는 보기에서 적응기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갈등이란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답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OJT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OJT와 OJT의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OJT 교육은요, 직장 내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선임자한테 일을 하면서 받는 교육이다. 즉 직원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JT가 있습니다. OJT는 직장 외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훈련이고, 얘는 뭐다? 집단 교육이다. 집단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OJT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JT. 자,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특징. 왜냐하면 업무,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효과가 업무에 신속히 반영된다. 맞고요. 자, 다수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동시에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OJT는 뭐죠? 개별 훈련입니다. 다수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다? 집단 교육, OJT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에 3번이 답이다. OJT와 OJT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요, 요 개념, OJT는 직장 내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훈련이다. OJT는 직장 외에서 집단적으로 받는, 다수를 모아놓고 직무 능력 향상을 시키는 교육이다. 요 개념만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하이니의 재구성 비율에 따라 경상호가 밑줄, 경상사고가 87건 자, 발생했다면 무상의 사고는 몇 건이 발생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10번. 자, 하이니는 뭐죠? 중경무, 중상 및 사망. 자, 중경무 이렇게 되겠죠. 중상 및 사망, 경상의 무상의 사고 어떻게 됩니까? 1대
29대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경상사고가 87건이다라는 겁니다. 얘가 87건일 때 무상해 얘가 몇 건이냐라는 겁니다. 얘를 x2로 두고 얘를 x1으로 두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나하나. 자, 그러면 얘가 87건이면 얘는 몇 건이고 얘는 몇 건이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을 한번 구해 볼게요. x1은 어떻게 됩니까? 1대 29 비례식 1대 29는 어떻게 됩니까? x1 대 어떻게 됩니까? 8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29x는 어떻게 되죠? 8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1은 어떻게 됩니까? 3건 얘는 3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나오죠. 3배다라는 겁니다. 3배. 그러면 33 요거 3배면 900 나오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x2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요거와 요걸 비교해야 되겠죠. 29대 300은 어떻게 됩니까? 29 87대 x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x2는 어떻게 됩니까? 300 곱하기 87이 되겠네요. 그래서 x2는 29분의 300 곱하기 8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2는 어떻게 된다? x2는 900 이렇게 되겠네요. 9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900건. 그래서 답은 요거죠. 그래서 답은 900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동기부여는 뭐죠? 어떠한 개인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용기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것은 11번도 문제하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을 숙달시킨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계속 기능만 숙달시키면 뭐합니까?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짜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동을 적절하게 유도한다. 맞고 상벌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안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주시킨다. 맞는 내용이다. 기능을 계속적으로 숙달시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 이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1번 문제하다 가볍게 보시고요. 자, 12번 재예방 밑줄 4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재예방의 4원칙 예손 원대. 예손은 앞글자를 따서 예손은 뭐하다? 원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방 가능. 예방 가능은 뭐죠? 말 그대로 문제였어요.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방 가능 단어가 나오면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 자,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얘는 우연적이다라는 겁니다. 사고는 우연적이다. 똑같은 10층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또 한 사람은 팔이 부러지고 똑같은 사고가 발생됐지만 똑같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결과는 우연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인 계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은 말 그대로 사고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손이는 대책 선정. 대책 선정의 원칙 뭐다? 대책을 선정하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 대책을 선정을 해서 실시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손이는 원대하다. 요 네 가지 요 단어들이 나오면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자, 밑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밑줄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뭐냐? 임시건강진단이다. 이렇게 문제와 답. 자,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임시건강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와 답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자, 14번 재발생 형태별 분류 중 자, 밑줄 물건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물건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 즉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을 어떻게
맞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이 날아온다라든지 어떤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낙하 비례. 자, 추락은 뭡니까?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거죠. 본인이. 전도는 뭐죠? 본인이 평면상의 바닥에서 넘어진 게 전도가 되겠고요. 충돌은 뭐죠? 사람이 어떠한 이 정지되어 있는 벽은 정지되어 있죠. 여기다가 머리를 박는다. 이게 바로 뭐다? 충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낙하 비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요런 건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 건물 밑에서 우리 작업자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하 비례.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위쪽에서 자, 낙하,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사고를 입은 거. 비례는 뭐냐? 이런 수평면 또는 이 대각선에서 어떤 물체가 날아와서 사람이 맞는 게 이제 비례다. 수직으로 떨어진 거는 이제 낙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된다. 자, 15번 TBM 위험예지 훈련 중 툴박스 미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툴박스 미팅 말 그대로 공구박스죠. 툴박스가 우리 작업자들이 아침에 즉흥적으로 모여가 둥그런 원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래 안전 위험 예지 훈련이 된 게 T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둥그렇게 앉아서 야, 나 어제 7층에서 일하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못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나 7층인데 어디야? 못이 튀어나왔는데 어디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재해를 예방하는 게 T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작업 장소에서 원형의 형태를 만들어 실시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통상 작업 시작 전후 10분 정도 시간으로 미팅한다라는 겁니다. 단시간, 즉시, 즉응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TB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BM은 뭐다? 단시간 하는 미팅이다라는 겁니다. 단시간 미팅 이런 단어가 나오면 TBM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즉시 즉응법, 즉시 즉응, 즉응법, 즉시 즉응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얘들은 뭐다? TB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토의는 다수가 함께 수행한다. 아닙니다. 단시간 미팅이고 즉시즉응법이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5명에서 7명 정도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린 내용. 자, 4번 근로자 모두가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뭐죠? 위험 예지 훈련이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자. 근로자들이 5명에서 7명 정도는 근로자들이 다 합의된 내용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가볍게 보시고요. 16번도 문제답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버드 학파,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추론이 있으면 그냥 답을 찾아 쓰시면 된다. 문제답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버드 학파는 준비시킨다.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시 발표를 시키고요. 연합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총괄하고 응용시킨다. 이래서 준비시킨다 할 때 준자, 교시한다 할 때 교자, 연합한다 할 때 연자, 총괄한다 할 때 총자, 응용한다 할 때 응용 이렇게 했어요. 뭐한다? 중교가 연총, 중교가 연총을 응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다. 보기에서 추론이 있으면 답을 찾아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문제야. 답만 보시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자, 밑줄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번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고 밀폐, 성면 밀폐 그 다음에 이제 2m 이상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해체 작업이 있는데 화학설비 취급품의 검수 확인 작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하다 가볍게 봐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위의 특징 중 여러 종류의 자극을 자각할 때 자, 밑줄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하나여 주의가 집중되는 것은 소수의 특정한 것 여러 개가 있을 때 특정한 것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선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선택성 할 때 선택 밑줄, 변동성 할 때 변동 밑줄, 방향성 할 때 방향 밑줄에서 어떻게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다. 주의를 선택하니 어떻게 방향이 뭐한다? 변동된다. 자, 주의를 선택하니 방향이 변동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 종류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여러 종류의 자극을 지각이나 수용할 때 특정한 것에 하나여 여러 개가 있으면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성 밑줄. 변동성은 뭐죠? 변동. 밑줄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가 떨어지고 정신 차려야지 다시 집중을 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항상 리듬이 존재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 밑줄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다른 주변의 거는 약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한 곳을 집중해서 보면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종류 세 가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18번과 같은 문제. 자, 주의가 특정한 것에 하나여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선택성이다. 이렇게 문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도 문제하다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밑줄, 결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만든 제품에 의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제조물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PL법이라고 그러죠.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답은 4번 제조물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조물 책임에는 결함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결함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 제조상의 결함입니다. 자, 결함의 종류도 가볍게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거. 그 다음에 설계상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어. 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표시사항의 결함입니다. 사용법을 잘못 표시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뭐 예를 들면 정수기가 될 수 있겠죠. 따뜻한 물에 빨간색은 따뜻한 물인데 따뜻한 물 나오는데 뭐 파란색을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결함의 종류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0번. 자, 방독 마스크의 밑줄 정화통 색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독 마스크는 뭐죠? 공기 속에 있는 유해한 아주 나쁜 유해 물질의 흡입을 우리가 작업하면서 흡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방독 마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독 마스크는요, 이 정화통이라는 게 옆에 달려 있어요. 정화통 내에 어떤 흡수제가 있는데요. 이 흡수제가 유해 가스와의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무해한 가스로 만들어 변경을 해서 우리 작업자의 이제 코나 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통의 색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유기화합물용 할 때 U자 밑줄, 그다음 갈색 할 때 갈자 밑줄, 할로겐 할 때 할자, 그다음 황화수소 할 때 황자, 시아나수소 할 때 시자, 아황산용 할 때 아자, 암모니아 할 때 암자, 회색 할 때 회자, 노란색 할 때 노자, 녹색 할 때 녹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으면 자, 유갈과 뭐요? 유갈과 암녹. 암모니아는 녹색입니다. 유갈과 암녹이 활황시에서 활황시회 요 세 개는 회색이라는 겁니다. 활황시에서 뭐 한다? 아노한다. 앙산용은 노란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기화합물용 뭐죠? 갈색 유갈 맞죠? 그 다음에 할로겐용 회색 맞고요.
황화수소 어떻게 됩니까? 회색 맞고요. 암모니아는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이죠. 암녹.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통해서 찾고요. 자, 간혹 가다가 시험 가스가 있습니다. 방독 마스크에 이제 가스 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흡입이 잘 되느냐, 흡수율을 이제 시험할 때 시험 가스, 자, 유기화합물용의 가스가 시험 가스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데요. 요것도 한번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시클로헥산 할 때 C자, 디메틸 할 때 D자, 이소 할 때 E자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기화합물이니까 유의가 뭐다? CD다. 유의가 CD다. 요렇게도 암기법을 요거 하나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으로 넘어갈게요. 자, 21번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밑줄 신뢰도 유지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데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 이거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은요, 어떤 기업의 경영과 관련되는 겁니다. 경영이나 생산 활동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락 시스템은요, 어떠한 단계에서 어떤 공정이 있는데 이 앞 공정에서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fail safe, 풀프루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fail safe는 뭡니까? fail, 실패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기계나 기계 또는 설비의 결함입니다. 결함이 발생되어도 자,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한 구조가 fail safe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프루프. 풀은 뭐죠? 바보, 좀 어리석은 이런 뜻이잖아요. 얘는 뭐다? 우리 인간의 실수입니다. 인간의 실수가 발생되어도 어떻게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한 구조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풀은 인간, fail은 기계 설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템퍼 프루프는요, 고의로 안전장치, 어떠한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요, 안전장치가 있는데 쓰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고의로 안전장치를 떼내버려요. 떼내버리면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템퍼 프루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2번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인간공학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밑줄. 구성 요소를 배치한다, 즉 부품을 배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부품 배치의 원칙. 자, 중요성의 원칙, 중요성. 어떠한 이 부품의 작동 성능에 따라서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배치를 하고요. 사용 빈도,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부품을 배치를 하고요. 기능별 배치의 원칙입니다.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 십자 드라이버는 십자 드라이버끼리, 일자 드라이버는 일자 드라이버끼리, 뭐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배치를 하고, 사용 순서. 작업자가 어떤 부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순서적으로 부품 배치를 한다면요, 작업자들이 효율적으로 부품을 빠른 시간 내에 생산성 있게 찾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성의 원칙 할 때 중자 밑줄, 사용 빈도의 원칙 할 때 사자 밑줄, 기능별 배치의 원칙 할 때 기자, 사용 순서의 원칙 할 때 사자. 요렇게 했어요. 어떻게? 중사가 뭐 한다? 기사 공부한다. 중사가 기사 공부한다, 또는 중사가 사기친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죠? 2번이 되는 겁니다. 선입선출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연마 작업장의 가장 밑줄 소극적인 소음 대책은 뭐냐라는 겁니다. 소극적 소음의 소음 대책, 소음 방지 대책이죠. 소음 방지 대책 중에서 소음원을 제거하는 겁니다. 소음원을 제거한다라는 거는요, 뭐냐?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은 뭐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뭐다? 소음원을 제거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 보호구를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는 뭐다? 가장 소극적이다.
소극적인 대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뭐다? 소음원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음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소음원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이래서 보호구 착용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도요. 소음 방지 대책에 포함이 됩니다. 되지만은 보호구는 뭐다? 소음원이 뭡니까? 소리가 나오는 근원이죠. 근원을 막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막지 못하니까 우리 작업자들이 막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소음원의 제거는 뭐다?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다. 보호구 착용은 뭐다? 가장 소극적인 대책이다. 자, 다음 문제에서 소음원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보호구 착용이다.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소극적인 소음 대책이기 때문에 뭐죠? 보호구 착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24번과 같은 문제도 나오면 문제 답만 보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 통제 표시비, CDB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CDB가 뭐냐? CDB는 자, 표시장치의 반응 거리, 거리 분의 조정장치, 이동거리. 자, 우리가 사용하는 조정장치를요,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표시가 되겠죠. 여러분 마우스를 생각해 봅시다. 마우스가 조정장치죠. 내가 마우스를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모니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커서라 그럽니까? 커서가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겠죠. 그 장치, 표시장치의 이제 반응 거리의 비를 우리가 CDB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든다면, 자, 조정장치를 10cm 움직였다. 10cm 움직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표시장치가 5cm 움직이더라. 그러면 CDB는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CDB는 2가 되는데요. 자, 똑같이 조정장치를 10cm 움직였다. 그런데 10cm 움직이니까 표시장치가 10cm 움직이더라. 얘는 CDB가 1이 되는 건데요. 즉 CDB가 2보다 1이 작죠. CDB가 작다는 거는 어떤 조정장치의 이 위에 조정장치 똑같이 10cm를 움직이는데 얘는 조금 움직이고 얘는 많이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거리가 커지게 됩니다. CDB가 작을수록 반응 거리가 커지게 되므로 어떤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CDB가 작을수록 민감한 제어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공식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4번은 문제 다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통제표 시비가 낮다는 것은 민감한 장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목시거리, 즉 목축거리가 길면 길수록 조절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우스하고 이 모니터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초점을 맞추는데. 자, 짧은 주행 시간 내에 공차의 인정 범위, 공차라는 것은 일단 허용 오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한다. 맞죠? 자, 4번 틀린 건 4번이 되는데요. 계기의 조절 시간이 짧게 소요되도록 계기의 크기는 뭐죠? 항상 작게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뭐만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죠. 항상이 아니라 크기가 너무 작으면요 허용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정장치에 따라서 표시장치 즉 계측의 크기를 고려해 줘야 된다. 항상 작게 설계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와 답 그대로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의 대표적 유형과 밑줄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인간기계 체계 즉 우리 인간이 어떤 기계를 돌리잖아요. 작동을 시키면 그 작동을 시키는 게 누구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종류가 중요합니다. 종류. 수동 시스템, 기계 시스템, 자동 시스템. 이래서 세 가지 종류 뭐다?
수기자라는 겁니다. 수기자, 수동 시스템, 기계 시스템, 자동 시스템. 자, 수동 시스템 해설 보면서 밑줄. 신체, 즉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원동력으로 사용한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다? 수동 시스템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밑줄. 수동 시스템. 그다음에 장인과 공구라는 말입니다. 장인과 공구는 뭐죠? 우리가 어떤 조각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자신의 신체적인 힘의 원동력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응용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성,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원동력으로 장인과 공구나무 어디에 포함된다? 수동 시스템. 그 다음에 기계 시스템은요,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기계 시스템. 왜?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자기가 응용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고, 맞죠? 엔진이 제공하잖아요, 동력. 그럼 뭐 그 엔진 누가 돌리죠? 우리 인간이 돌린다라는 겁니다. 조종 장치를 사용하여 통제하는 것은 뭐다? 사람이다. 밑줄. 그다음에 자동 시스템. 자동 시스템은 어떠한 기계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지만 100% 신뢰성, 즉 고장 나지 않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이 가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늘어납니다. 어떤 거? 밑줄. 감시하게 되고 정비하게 되고 보존, 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자동 시스템. 자, 종류자, 수기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문제를 찾는 겁니다. 자, 수기자 찾으니까 인공지능 체계 25번에 4번이 되겠네요. 자,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결함수의 상대 결함수라 그래. 상대 결함수 나오면 무조건 뭐다? 패스셋 아니면 최소 패스셋입니다. 우리 컷셋을 구하는 방법 있죠? 컷셋 한번 볼까요? 컷셋은 자, 우리가 이제 컷셋과 패스셋의 기본 개념만 좀 잡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길을 갑니다. 자, 요렇게 길을 가는데요. 우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어때? 목표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목표 지점. 목표 지점까지 아무 사고 없이 가면 뭐가 되겠죠? 얘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다. 즉 안전하게 성공한 거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함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함정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함정이 있네. 패스해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더라. 요건 뭐다? 패스셋이다. 근데 함정이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함정으로 빠지면 목표 지점까지 못 갔죠. 얘는 실패고 어떠한 사고와 재해를 당해 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못 갔다. 가지를 못했다. 얘는 뭐다? 컷셋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컷셋을 정의하면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을 우리가 컷셋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은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사상은 사고와 재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자, 사고와 재해를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인 여기서 뭐다? 재해의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해의 원인을 우리가 기본사상이죠. 컷셋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 사고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재해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의 집합을 컷셋이라 그러고 그 집합 중에서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미니멀 컷셋, 최소 컷셋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셋은 뭡니까? 사고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셋은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사고와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 기본 사상이라고 할까요? 기본 사상의 집합을 우리가 패스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고와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재해 원인의 집합, 즉 뭐냐?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최소 패스셋은 뭐다?
재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집합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컷셋을 구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요. 패스셋은 뭐다? 컷셋의 상대적인 개념 OR 게이트를 AND 게이트로 바꿔주고 AND 게이트를 OR 게이트, OR 게이트, AND 게이트 서로 상대성을 이용한다. 상대성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패스셋 또는 최소 패스셋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대 결함수를 구하고 컷셋을 찾아내어 결함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의 조합이라. 최소의 조합이라 했으니까 최소 패스셋.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7번도 문제하다 그대로 보시면 돼. 자, 자동차나 항공기의 앞유리 또는 차양판 등의 정보를 중첩 투사하는 표시장치는 HUD, 헤드업 표시장치 HUD입니다. 전방 표시장치 HUD. 요즘에 나오는 이제 고급진 차에서는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이렇게 운전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창문에다가 이 내비가 연동이 돼요. 창문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HUD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답 가볍게 봐주시고요. 자, 28번 FT도에 사용하는 기호 중 입력 신호가 밑줄 입력 신호가 생긴 후 1이라는 숫자를 줬어요.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속된 후에 뭐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밑줄 출력이 생긴다. 1을 줬을 때 바로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을 줬을 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출력 1이 나온다. 이건 뭐냐? 위험 지속 기호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속되지 않으면 출력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출력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8번에 2번 위험 지속 기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R 게이트는 뭐죠?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면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개 이상 중에 입력 사상 중에 두 개를 입력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만 발생되더라도 출력 억제기에 있던 조건부죠. 어떠한 입력이 들어갔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만 출력이 된다는 거. 베타적 OR 게이트는 뭐죠? OR 게이트이지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입력이 동시에 존재하면 출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9번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밑줄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뭐다? 0.6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0.4일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사건의 정보량을 각각 맞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정보량을 구하는 공식이 단위가 뭐였죠? 비트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두 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가 명시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정보량, 컴퓨터도 뭐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요즘에 아마 컴퓨터는 대부분 64비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생각해 볼게요. 동전을 앞면과 뒷면 나올 수 있죠. 앞면과 뒷면. 그러면 n이 몇 개냐? 대안이 두 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n이었잖아요. 그러면 동전 두 개다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로그 2의 2가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꺼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보량 계산은 뭐다? 로그 2분의 어떻게 되냐? 이 계산하는 거는 계산기에 로그 2가 되는 겁니다. 반을 나눠가지고 밑에 오고 위쪽이 위로 로그를 달아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n개를 주어졌을 때 대안이 있을 때고요. 29번과 같은 문제는 확률로 주어지는 거. 확률로 주어지는 거는 확률로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되냐? n이 아니라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n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p가 되는데요. 얘가 p가 되는데 n분의 1이 아니라는 p분의 1로 이제 바꿔주면 확률로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0.6이다라는 겁니다. 확률로 줬을 때 h는 로그 2에 어떻게 되냐? p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h는 로그 2에 하나가 어떻게 되면 p분 0.6이죠. 0.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또 하나는 뒷면은 어떻게 됩니까? h는 로그 2에 0.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구하고 요거를 먼저 구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로그 2분의 로그 요 값 반 나눠 로그 2가 밑에 있죠. 로그 2분의 얘 나눈 값을 로그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다음 그림 중 형상 암호화된 조정장치에서 단회전용 조정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형상 모양에 따라서 어떤 이 스위치나 조정장치나 손잡이 핸들을 식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30번과 같은 문제도 문제 답 가볍게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30번은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하고 우리가 눈으로만 봐야 될 거,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가야 될 거 말씀드렸고요. 뭐 좀 중요한 부분, 컷셋, 배셋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방식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얘도 반으로 나눠서 얘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조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